대도시의 대학병원들과는 달리 모든 환경이 열악한 지방의 한 병원. 최첨단 의료기기는 고사하고 전설로만 내려오던 고대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역시 비장 쪽에 출혈이 있네요. 그죠? 출혈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지. 그냥 여기서 치료하시죠. 2차 병원에서 치료할 수준의 부상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요. 그때 야 시끄러! 복식호흡 보통으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의사가 있었으니 주인공처럼 나타난 그는 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야, 비켜. 네가 할 거 아니면 빨리 비키라고. 지금 여기서 환자 배를 가르겠다고요? 수술실도 하이브리드룸도 아닌데서요? 아니 그러다 오염이라도 되면 야, 박간. 이 물건 좀 빨리 치워라. 뭐요? 이봐요. 당신들 전부 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의사 맞냐고! 그런데 저 선생님. 그에 대한 불신은 어느새 사라지고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의 신급 실력. 인간은 개쩐다. 뭐지? 왜? 뭐 내 처치에 불만 있냐? 단연간의 의사 짬밥으로도 믿기 힘든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의 손놀림, 그리고 의사로서의 능력. 선생님 진짜 정체가 뭡니까?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나지안 수술은 분명 GS였는데 방금 전 혈관 봉합은 GS의 실력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프로페셔널했습니다. GS입니까? 혈관 쪽입니까? 대체 어느 쪽이 메인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 수술실에서 서전한테 왜 마스크 씌우는지 알아? 그야 오염되지 말라고. 주둥이 채우라고. 주둥이 채우고 실력으로 말하라.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빛의 속도의 판단과 대담함 속 너무나 확고한 의사로서의 신념. 한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 97%. 국내 유일의 트리플 보드에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의 손. 그분한테 수술을 받기 위해 난다 긴다 하는 분내들까지 뒷돈대가며 줄을 섰다는 서점계의 전설 오브 더 전설. 그렇게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중 갑자기 종적을 감춘 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바로 그분.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1 시즌 2 1시간에 몰아보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왔잖아요. 불의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힘이 없어 조용히 사라져가는 소중한 가치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왔는데 그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해. 병원이 의사가. 생존의 우선순위까지 돈으로 움직이게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개못을 부리며 똥폼을 잡는 한 명의 의사가 있었으니 하나, 둘, 셋. 정신이 좀 드니? 그렇게 다 깨부시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 속이 후련했냐? 야구바따 같은 거 백날 휘둘러 봐야 그 사람들 네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걸? 진짜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소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기로. 그의 말처럼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말이죠. 남자 이름은 강동주. 그렇게 동주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먼저 왔는데요. 강 선생님,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먼저 왔다고요. 우리 엄마도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사 가운을 입은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찾아온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똑같은 딜레마의 상황. 선배님, 이 환자 얼마나 깔려 있었대? 야 인턴, 홀리부터 끼워 얼른. 먼저 응급 환자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히스토리 있고요. 지금 썰스 상태인데 아무래도 뉴모니아 sepsis 의심됩니다. 그런 답답한 들어왔어. 그때에도 지금에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병원. 비켜주세요. 이번에도 들어온 순서가 아닌 돈과 명예로 순번이 정해지고 의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위험한 퍼포먼스까지 부린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여기 윤서정 선생은 꼭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밥들이 들어가냐? 유모니아 sepsis 있었는데 왜 콜 안 했어? 아, 붕괴 사고 환자들보다 먼저 들어온 환자였다며? 발달 크게 흔들림 없었고 단지 미열 정도의 증상이라서. 미열 정도는 응급도 아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환자 ARDS였어. 강동주가 너한테 체스트랑 ABGA 체크해달라 그랬다며. 그것도 2번씩이나. 왜 무시해?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면 뭘 잘했다고 탕수육까지 처먹고 있어.
그렇게 서정은 오해를 풀기 위해 동주를 찾게 되고 이 아래선 말이다. 들어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야. 난 그날 뉴모니아 sepsis 환자가 그렇게 위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러니까 내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거지. 퍼포먼스를 위해 뒷전으로 밀어놓은 게 아니라고. 동주는 서정의 말이 변명처럼 느껴졌지만 그날 밤 동주는 서정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뻔뻔이 되겠어? 비켜, 저리 가. 제세동기 뭐 하고 있어? 그때와 똑같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서정의 마음 하나로 이번에도 환자를 살릴 수 있었지만 너 미쳤어? 네가 뭔데 함부로 에코모를 결정을 해? 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문의 전공의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정의 의도와는 달리 동주가 서정을 바라보던 안 좋은 시선처럼 다른 선배들의 눈초리를 받고 있던 그녀. 그날 밤 동주는 서정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면서 살려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서정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CPR도 엉망이었고. 어쨌든 환자는 살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한 거야. 너도 무늬만 수제는 아니더라. 왜 오수재인가? 어시한 솜씨가 제법이었어. 결국 동주는 자신의 욕정을 아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정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됐는데 Amen. Amen. 미친. 나 남자 있어. 사귀는 사람 있다고. 나 이게 어디서? 웃고 있어요 얘. 그날 밤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서정을 또다시 보게 되면서 동주는 자신에게 사랑이 시작됐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건 사고였다.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과다 분비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뇌가 작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종의 그때부터였는데 나 선배가 비장동맥 파열 환자 뱃속에 손 넣고 동맥 잡아냈을 때 같이 자고 싶다. 좋아요 선배. Amen. 같이 자고 싶어요.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진격의 키만추 고백러와 함께 또 다른 고백을 받게 되는데 전공이 올해로 마지막이지. 맞추는 대로 결혼하자. 선생님. 그렇게 1일 1고백 1프로포즈를 받고 집으로 가는 길. 작가를 제외하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자신에게 초혼했던 사람을 잃게 되는데 서정은 그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오늘 고백받았어요. 저 좀 떨렸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날 밤 그의 청혼을 거절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온전치 않던 그녀는 돌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몇 년 뒤 이번 우리 거대병원 외과팀이 된 강동주 선생 그리고 도인범 선생입니다. 특히 강동주 선생은 전문의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유망주입니다. 동주는 전국 수석이라는 타이틀로 앞으로의 걱정은 없을 줄 알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전국 수석도 거들떠보지 않게 만드는 병원장 아들이라는 벽. 그 벽을 부수기 위해선 자신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VIP 응급수술이 잡혔어. 오늘 수술 일정은 이미 다 잡혔는데요, 과장님. 오호, 이 사람 답답하긴. 그럼 그때 자넨 왜 의사가 된 거야? 결국 성공하고 싶어서잖아. 그럼 길 잡아야지. 그때 응급실에 쳐들어와서 몽땅 깨부순 게 자네 맞지? 기회를 잡으려면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설마 그 정도 배포도 없이 나랑 맞짱 뜨겠다고? 그렇게 동주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성공 확률이 적은 VIP 수술을 맡기로 합니다. 수술을 미루다니요? 저희 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이미 잡혀있는 자신의 수술을 미루게 되면서 말이죠. 그럴 겁니다. 기필코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말 거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결국 제세동기 빨리 가져와! 동주에게 처음으로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선생님. 결국 죽어라 싸울렸던 동주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면서 돌담병원 여기가 어딥니까? 정선에 있는 작은 분원이야. 지방의 초라한 병원으로 전출 명령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수상해 보이는 병원 직원들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병원 시설. 전 여기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하지만 이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첫눈에 동주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오해영도 아니고 오수재가 아닌 윤여정, 그리고 최고의 병원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전설급 실력을 가진 의사 김사부를 말이죠. 야, 비켜.
네가 할 거 아니면 빨리 비키라고. 지금 여기서 환자 배를 가르겠다고요? 이 물건 좀 빨리 치워라. 뭐요? 이봐요. 당신들 전부 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의사 맞냐고? 뭐지? 저 손놀림 인간 뭐지? 계속해서 감탄만을 부르게 하는 그의 실력. 그게 가능해? 선생님 진짜 정체가 뭡니까?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저 지금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쪽팔려서가 아니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전국 수석으로 보드 패스한 놈입니다, 저. 글쎄, 그런 건 뭐하러 전국 수석으로 패스를 하고 난린데. 지 목숨 맡기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환자 앞에서 주절주절 변명 늘어놓지 마. 저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요.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김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닥터 김사부라고 말이죠. 이렇게 동주는 이곳 돌담병원의 모든 것에 불만을 품게 되는데 왜 한마디도 이의제기 안 하는 겁니까? 그러는 넌 거대 병원에서 네 환자 뒤로 미루고 VIP 수술하다 결국 사망. 출세 한번 해보려다 되려 뒤통수 맞고 쫓겨온 거라며? 그렇게라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으니까. 주절주절 변명 늘어놓지 마. 나같이 맨땅에 헤딩하는 놈들은 뭐가 됐든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줄을 잘 타든가 아니면 VIP 환자라도 하나 건져 인정받던가. 너 왜 그렇게 변한 거야? 처음 좋은 의사가 되겠다던 마음과는 달리 변해버린 닥터 김동주. 한편 서정이 자취를 감추고 있던 동안 그녀에게도 동주에게 말 못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 뭐해? 수술방에 가서 준비하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윤 서장이 넌 나가. 저 이제 괜찮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장 이 환자한테 떨어져! 아멘. 너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자격 박탈이야. 사실 그날의 사고로 온전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없던 서정은 그날 이후 쭉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네 마음이 숨겨져? 그렇게 이제는 의사로서의 자격 문제까지로 번지게 되었죠. 야야야 참. 윤 서정한테 가운 벗으라고 그랬다며. 아니, 누가 그래? 명심 씨가. 그런 정신 빠진 놈한테 나 환자 안 맡겨. 야 어디 가냐? 윤 서정 선생 진짜 되쳐줄 거 아니죠, 김사부? 아니, 누가 그럽니까? 오 선생이요. 진심 아니죠, 김사부? 진심이신가요? 윤서정 선생. 네, 진심이에요. 그렇게 그동안 서정의 사정을 알게 된 동주는 이런 그녀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데 더 이상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의사 한 명이 아쉬운 판국에 윤서정 선생의 의지로 얼마든지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때 아이고, 강동주 선생. 동주는 과감히 사표를 던지게 되는데 사직 한 선생. 아무래도 저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한 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면 됐네. 김사부 좀 앉아요 좀. 떠난다는 놈 붙잡는 거 아니에요, 정 과장. 저런 애들 붙잡아봐야 4~5만 쳐요. 다시 생각하세요. 그 순간 실력 대단하신 것도 알겠고 잘나신 것도 잘 알겠는데요. 근데 선생님이야말로 당연한 걸 너무 대단한 척 꼰대질하고 살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요, 말씀하신 대로 겁쟁이의 멍청한 입니다. 전국 수석 거대 병원 타이틀? 그런 거라도 기대지 않으면 열나 겁나서 죽어라 공부한 것도 맞고요. 출세하고 싶어서 줄타기 하려 그랬던 것도 맞고요. 참 비굴하고 못생기게 살아온 거 다 맞는데요. 근데 이 세상을 그따위로 만든 건 다 당신 같은 꼰대들이잖아! 어쩌실 겁니까? 글쎄요. 그날 오후 돌담병원으로 누군가 찾아오게 되는데 김사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 김사부를요? 그는 바로 돌담병원 그리고 거대병원 재단의 이사장 신 회장이었습니다. 잘된 수술 같으냐? 이 자식아. 한편 사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나려던 동주에게 죄송하지만 지금 응급실에 핸드 라세레이션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명심은 마지막 환자라는 명목으로 동주를 붙잡게 되고 우리 돌담병원이 왜 그렇게 싫으세요? 돌담을 떠나려는 이유를 묻게 되는데 예? 왜 그렇게 이 병원에 남고 싶은지 3가지만 이유를 대보라고. 일단 김사부라는 사람이 싫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 병원에선 제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건 최고 의사지 좋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만 묻죠. 김사부는 좋은 의사인가요? 최고의 의사인가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닥터 김사부는 분명 자신이 본 서전 중 최고의 좋은 의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 수술을 맡아줄 의사 선생을 찾았어. 혹시라도 제가 이사장님 기분을 언짢게 해드린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왜 제가 추천한 사람 다 마다하시고 듣도 보도 못한 닥터한테 수술을 맡기시는 건지. 그렇게 신 회장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의사가 있었으니 이놈이 바로 김사부란 놈이야. 내 목숨을 맡겨도 될 진짜 의사지. 신 회장의 말처럼 자신에게 의사라는 꿈을 심어준 동지의 워너비이자 좋은 의사 닥터 김사부. 그의 미담은 대체 어디까지? 선생님 왜? 아직도 너한테 볼 일 남았어? 맞으시죠? 그때 그분 부용주 선생님. 맞습니까 그 사람? 거기 돌담병원의 김사부라는 사람이 부용주 그놈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미 말해줬는데 너 무슨 헛소리냐? 김사부. 부용주 그놈이 돌아왔어. 국내 유일 트리플 보드의 신의 손이라 불리던 서전계의 전설 그리고 그 타이틀을 이용했던 병원 관계자들. 누가 너한테 그 수술을 하라고 그랬어? 왜?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 수술을 그랬어? 이거 너! 선생님! 당신이? 당신이 저한테 그 수술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네가 죽였잖아. 뭐? 다 네가 한 거잖아. 수술 기록에도 그렇게 남을 거고. 그의 이름만을 악용해 많은 환자들을 대리 수술해 이익을 챙기고 있던 거대 병원. 대리 수술로 발생한 의료사고도 온전히 그의 책임으로 돌렸던 그날의 사건. 어디서 감히 머리를 쳐들고 지저대. 지금의 널 만들어준 게 누군데? 이거 다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대리 수술한 환자들입니까? 부용주 선생이 워낙 유명하고 바쁘니까 어떡하겠어. 아니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재신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사장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그렇게 김사부의 부활을 막기 위해 병원장은 자신의 의료팀을 돌담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혁신을 위해 돌담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대병원 향후 50년 플랜이 우리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병원장의 아들까지. 증명해봐. 너 이제껏 성적으로도 실적으로도 강동주를 이겨본 적이 없었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강동주를 이겨봐. 아버지 저는 나는 지기만 하는 아들은 재미없다. 거기에 자식처럼 아끼던 서정까지 이용해서 말이죠. 왔니? 원장님. 어릴 때부터 내가 후원해주고 있는 재원이야.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서정에게 많이 놀랍겠구나. 엄마의 오랜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병원장은 서정을 딸처럼 보살펴 주었었죠. 친구 딸이긴 하지만 내 딸이다 생각하며 키워줬지. 하지만 병원장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답게 사람스럽게 자신 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혀를 아니 마음을 교환해가며 이곳 돌담의 김사부를 따르며 성장하는 의사들. 아 왜? 아까 수술방에선 하마터면 선생님을 한 대 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까? 내가 냉정을 유지했다고 누가 그러디? 또 잘난 척 하시네. 그것을 전문용어로 개못 부린다 그러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 그러고. 낭만이요? 낭만 빼면 시체지 또 내가. 지금까지 첫사랑인 혜수 누나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랑은 안 해봤다는 낭만 닥터 김사부. 오랜만이네. 몰랐냐? 한편 병원장은 김사부의 수술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이런 허술한 병원을 믿고 회장님의 수술을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면 김사부는 이거였나요? 김사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란 게? 신 회장의 완벽한 수술을 위해 계획을 준비 중이었죠. 회장님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이제 그만 오픈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직 밑그림 정도예요. 그 밑그림 정도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해졌고요. 그렇게 완벽한 성공을 이끌 팀 김사부의 멤버가 정해지고 있는 한편 그에 맞춰 병원장도 움직이게 되는데 공항에서 곧바로 오시는 길입니까? 회장님이 입원하셨다는데 곧바로 와봐야죠.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기억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부용주라는 이름으로 거대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미친놈 말입니까? 하지만 반드시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김사부는 수술을 준비하게 되고 현재 몸에 있는 인공 심장을 제거하고 그 새로운 기계를
몸에 장착시키는 수술을 시행할 거야. 자, 앞으로 수술 전까지 3번의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야. 다들 준비들 됐나? 모두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 수술을 김사부를 믿고 준비하는 골벤저스. 수술 시간이 총 9시간 45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안 돼. 7시간 안에 끊어야 그 환자한테 가는 데미지가 최소화될 거야. 하지만 이대로 쉽게 물러날 병원장이 아니었죠. 변수라는 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따님이요? 네. 누가 널 부르냐? 거대병원 재단 이사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원에서 인공심장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병원 체면이 뭐가 돼요? 사실 신 회장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회장님 상태 생각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회장님 인공심장 수술 성공시켜서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라도 바라는 모양인데 CT 정도 볼 줄 알죠? 그쪽도 본과는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태안 말기예요. 고령의 환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려 9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7시간 안으로 끝내려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위험한 수술. 하지만 닥터 김사부는 반드시 살리기 위해 수술 포기가 아닌 수술 시간을 더욱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수술 하겠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수술에 도전하는 걸 누구보다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거절보단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 무덤, 지 스스로 파괴되는 꼴이 될 텐데요. 그렇게 병원장은 김사부에게 거절할 수 없는 딜을 하게 되는데 마취과 선생도 불러야겠지? 사내 수술 수대 명단을 보니까 남도일 선생도 들어가 있던데 의료 소송 중인 사람한테 신 회장님의 마취를 맡긴다는 게 뭐랄까 좀 그래. 당신만 끼어들지 마라. 만약 스텝 교체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나? 다른 조건? 다른 조건이라 또 뭐? 라이브 서저리. 라이브 서저리? 돈장 아이디어냐? 아버지 수술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허락해 주세요. 어느 쪽이야? 스텝 교체야. 병원장은 김사부가 스텝 교체가 아닌 라이브 서저리를 선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라이브 서저리야. 김사부의 수술 실패를 생중계하여 의료계에서 영원히 쫓아낼 계획이었습니다. 닥터 부영주가 컴백을 한다면서요. 그런 부도덕한 인간이 성공하는 세상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오 기자님이 이번에 정의로운 세상 한번 구현해 주시죠. 또한 언론을 이용해 병원장이 김사부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만행까지 다시 들쑤시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김사부는 이런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준비한 대로 돌담 패밀리를 믿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자네가 보기엔 어때? 아직까지 괜찮은 건가? 정말 빠르긴 빠르군요. 1시간 20여 분 만에 벌써 하대 정맥까지 돌진하다니.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틀림없이 무리수를 던질 거예요. 병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김사부의 실수를 잡으려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수술. 아이고 도인범 선생이 화면빨도 아주 잘 봤습니다 원장님. 지금부터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또한 김사부가 믿고 있던 돌담 팀원 전부가 말이죠. 엄청난데요? 그렇게 수술이 진행될수록 김사부에 대한 불신은 전부 사라지고. 이건 정말이지. 그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의 적들까지 김사부를 존경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수술. 하지만 김사부가 언론에 노출되자 조용히 묻고 있던 그날의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가 대리 수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한마디 변명도 안 하는 걸까요? 어쨌든 장현주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게 묻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윤환과 거대병원이 장현주와 그리고 다른 몇몇 환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김사부한테 어떻게 뒤집어 씌웠는지 이제 밝힐 건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쉽진 않아요. 병원 측에서 증거될 만한 거 남겨뒀을 리도 없고요. 진실을 알면 그걸 세상에 전할 용기는 있고. 한편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수술에서 신 회장은 의식을 차리게 되면서 회장님 기분 좀 어떠세요? 김사부. 불가능한 도전에 성공했다는 기쁨보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돌담병원. 그 김사부란 이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김사부, 그건 닥터 부영주 시절 이 병원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김하무개 선생님! 김하무개 선생님! 질문한 수술 동영상 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닥터 부영주를 사부라 부르며
아픈 몸으로 의사의 꿈을 놓지 않았던 장현주. 하지만 부용주라는 이름 하나만을 믿고 수술대에 올랐던 현주는 병원장의 욕심으로 대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수술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죠. 닥터 김사부님께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닥터 부용주라는 거. 아저씨! 혹시 닥터 부용주라고 아세요? 너무 떨려서 그렇게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과 함께 수술실에 설 그날을 꿈꾸면서 제자 장현주. 그 아이도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 당신 인생을 바꿔놨다는 걸? 글쎄요. 그렇게 신의 손이라 불리던 타이틀에 취해 그녀가 잘못되는 걸 막지 못한 죄책감을 갖고 이곳 돌담병원에서 오로지 환자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던 김사부. 그날 김사부에게 하나의 쪽지와 함께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들이 배달되는데, 진실을 세상에 밝히지 못했지만 진실을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김사부와 현주의 사연을 알게 된 기자의 용기 있는 행동. 그렇게 그의 말처럼 세상에 밝히진 않더라도 그날의 부끄러움을,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할 그놈들에게 닥터 부용주 그리고 돌담 패밀리가 그들의 앞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여태까지는 너 같은 놈하고 안 엮이고 사는 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젠 안 그러고 살라고.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거. 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걸로 나를 묶어둘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네가 병원장 연임하는데 걸릴 돈 되지 않겠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냔 말이야. 네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보라고. 그냥 닥치고 조용히 내려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만행이 폭로되자 다들 비켜!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이렇게 끝까지 날 물먹여? 이게 바로 사필 규정이라는 거야, 이 새끼! 뭐야 이 부하지경으로 싸던 중 연회장 조각상이 떨어지게 되면서 김사부는 손목을 다치게 됩니다. 김사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김사부 말이에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동조와 서정은 그의 손목이 신경 쓰이는데, 저기 근데요 선생님. 괜찮아. 너 계속해서 내 이 손목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알지? 의사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아. 어느새 자신의 이름처럼 누군가의 사부가 되어가는 김사부. 한따까지 했다며? 도원장하고의 앙금이 그렇게 쉽게 떨쳐지지가 않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네 말이 옳고 도원장은 그러다 그 말이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의사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쌓아온 권력과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도원장은 무릎을 꿇며 빌기 시작하는데, 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도원장? 전 억울합니다. 부용주 저놈이 내민 대리수술 증거는 이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낼 수도 없는 것들 뿐입니다. 김사부는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 김사부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항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김사부의 말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곳 돌담병원은 오직 환자만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온 힘을 다해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신 회장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시설과 장비를 조금씩 갖추며 이 영상은 시즌2로 바로 이어집니다. 계속 보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김사부가 말했던 돌담의 모습을 그려가던 중 강동주 선생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지역으로 군무부를, 윤서정 선생은 1년 동안 샌디아고로 교환 연수를, 도인범 선생은 본원 복귀했고요. 이렇게 각자의 사정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김사부는 새로운 의사를 찾기로 하는데,
이명아 선생님 아직입니까? 야, 중간 대가리 안 받으면 빨리 윗대가리한테라도 고래. 저분은 또 누구십니까? 지금 남의 응급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빨리도 행차하셨다. 응급 환자가 3씩이나 들이닥쳤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길래 난 뭐 죄다 급동이라도 싸러 갔나 했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점심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요. 내 말이 맞네. 싸러 갔네, 똥 싸러. 그렇게 잠시나마 보게 된 김사부의 모습과 4년차 네. 애썼다니까. 네. 안녕히 가십시오. 자신에게 건넨 격려의 말에 반하게 되고 아이 진짜 왜 이래요? 내가 GS 한 놈 내려보내달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본원에다가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다 때려치고 올라와요. 돌담병원은 이제 희망이 없다니까. 재단 이사장까지 그 양반으로 새로 바뀌었지. 짜잔, 내가 돌아왔다. 거대병원 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년 만에 이사장. 그의 타고난 정치력으로 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도윤환이었죠. 그렇게 돌아가는 길. 서우진 이 자식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구차하게 긴 얘기할 거 없겠어. 어차피 손이 필요해서 저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오갈 데 없는 놈한테 선심 쓰는 척 당직에 자리 하나 던져주고 온갖 굳은 수술 다 떠넘기려고 그러자고 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그 용도로만 쓰세요. 뭐 품격 어쩌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센터장은 그러려고 자네를 불렀겠지만 난 아니야. 혹시 내부 고발건 때문입니까? 그 자식 내부 고발자로 완전 찍혔잖아. 내부 고발자요? 의료 장비 회사한테 뒷돈 받고 시술 남용도 좀 하시고 대리 수술도 좀 시키고 그거를 우진이 놈이 위에다 찔렀나 봐. 선배 병원에 뒤통수를 친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힌 우진의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고 수술방을 돌아다니던 중 김사부의 눈에 들어온 또 한 명의 의사 CS 펠로우 2년차 차은재. 야, 차은재, 너 또 졸아? 아닙니다, 선생님. 가서 출혈 부위 잡아주고 끝내. 의사 가문에서 엘리트 스텝을 밟아온 은재지만 은재에게는 의사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방에만 들어가면 울렁증으로 인해 진정제를 먹지 않고선 수술은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먼저 잠깐 나가봐요. 그렇게 거대 병원에서 쫓겨난 우진에게 김사부가 다가가게 되고 혹시 일자리 필요해요? GS는 필요한데 수술은 잔뜩 밀렸고 이럴 때 선심 쓰는 척 자리 하나 턱하니 던져주고 온갖 굳은 수술 좀 실컷 맡겨볼까 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 또한 은재는 수술방에서 꿀잠을 자게 되면서 정직 처분을 받든가 안 됩니다. 정직 처분만. 그것만 안 됩니다, 교수님. 아니면 분원으로 파견 내려가든가. 그렇게 돌담병원으로 파견을 내려오게 되는데 돌담의 출입문부터 풍겨오는 아우라에 홀릴 틈도 없이 낭만 포스 줄줄 흐르는 김사부와 레이트 140회 현장에 다량의 혈흔이 있어가지고 출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 그리고 새로운 의사. 안녕 엘리자베스. 오빠 왔어. 혼자 심심했지? 멋지다. 윤아름 선생? 선배님 여기서 뵙네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에요? 돌담병원에서 일할 젊은 의사들 찾는다고 해서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죠? 맞는데요? 여기서 일하고 싶은가? 그렇게 인력난으로 잠시 위기에 빠진 돌담으로 굴러들어온 모난돌. 안녕하십니까 김사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일자리가 필요하냐고 하셨죠? 나 보여줄 테니 돈이 필요합니다. Show me the money.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가겠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낭만 닥터를 헛웃음치게 하는 애송이의 빅딜. 그냥 가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자네 잘못 본 것 같아.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장난하십니까? 아니 넌 내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냐? 손이 필요하다면서요. 내가 필요한 거 의사야. 하지만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김사부에겐 어림도 없는 거래. 꺼져라 그만. 그때 일주일이요. 저한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수술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우선 1,000만 원이면 됩니다. 뭐 몇 달치 선지급이든 빌려주신 거든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김사부는 우진의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진 빚을 이기지 못해 가족 모두가 비극을 맞이하지만 우진은 극적으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자금 대출 빚 때문에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까지 있었어. 다른 분을 알아보시죠.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김사부는 우진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증명해봐 그럼. 그렇게 뉴 돌담의 아침부터 불길한 징조가 울리던 한편 일단 이유나 좀 들어보자. 넌 또 대체 여기 왜 온 거니? 왜 이래? 뭐 하자는 건데 절로 안 가? 본과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우진과 은재의 감정도 이곳 돌담에서 담을 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녀석
플러팅 전문의인가? 눈곱 뭐? 꼈다고. 플러팅장인 은재 눈곱 주의보와 함께 돌담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에? 돌담 병원으로요. 바로 국방부 장관의 응급 호출이었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열어서 출혈부터 막아야겠어요. CT도 안 찍고 여실 겁니까? 말도 안 돼. CT 찍으면서 부산 떨다가 어레스트 올 확률이 더 높아. 시즌2 애송이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김사부의 오더. 빨리 가. 네, 알겠습니다. 난 수술방에서 졸거나 잠드는 놈 그냥 안 봐줘.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정말 이렇게 수술방에 들어와 보니 2년 전부터 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세요. 이대로 열면 과다 출혈이 지혈도 잘 안 될 겁니다. 이번 수술은 과연 누구한테 기회가 될까? 하지만 김사부의 집도 아래 순조롭다 못해 빠르게 진행되는 수술. 뭐지? 이 속도는? 뭐야? 구경만 하고 서 있을 거야? 수술만큼은 자신 있다며? 여기 이 정도 갖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야? 김사부의 손놀림에 다시 놀라게 되고 진짜 빠르시네요. 컷. 출혈이 이렇게 많은데 아스피린까지 복용 중이면 대체 어떻게 지혈하라는 거지? 토피컬 헤모스타틱 에이전트 뿌리고 그리고 패킹한 다음에 세컨 룩배 처치하는 걸로. 들어본 적 없는 수술이다. 그렇게 모두가 김사부의 오더에 따라가던 그때 출혈이 멈추지 않는데 이 수술 망한 건가? 인터코스탈 베슬. 하지만 선생님 아직은 인디케이션이 아스피린 때문이야. 피 안 먹고 계속 날 거야. 자, 이 환자 포지션 라이트 세미 데크 투수로 좀 바꿀게요. 뭐야? 다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술을 따라가겠다고?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난이도의 오더만이 내려지는데 석션. 석션! 찾았어. 말도 안 돼. 인터코스탈 패스 블리딩 맞네요. 이 사람 제대로 미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김사부의 판단. 좀 전에 인터코스탈 뱃을 잡으신 거 몇 프로나 확신하고 여신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럼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방에 들어온 이상 나한테 그냥 환자일 뿐이야. 다른 잡생각 안 해.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래서 그럼 무모하고 족보 없는 수술을 하셨어요? 뭐? CT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코스탈 뱃을 잡아낸 건 순전히 선생님의 감이었고 운이었잖아요. 만약 선생님의 감이 틀렸고 게다가 운까지 나빴다면 그럼 장관님. 아니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의사인 척하고 있어? 어차피 넌 1,000만 원만 챙기면 되는 놈 아니었냐? 그러니까요. 감과 운뿐이었다고? 의미심장한 김사부의 한마디. 한편 이번에도 수술 울렁증을 이기지 못하고 은재는 수술방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먹은 빵이 체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들키면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뭐 우습게 볼까 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어떤 이유도 변명도 갖다 붙이지 마. 그따위 정신머리로 누구 심장에 칼을 대겠다는 거야 인마. 사람 죽일 일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를 그냥 때려쳐. 사실 은재는 의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대를 때려쳤을 때 장점. 실컷 자고 놀고 먹고 싸기. 세부학 안 해도 됨. 연애. 의대를 때려쳤을 때 단점. 엄마가 슬퍼함. 수많은 장점보다 단 하나의 단점 때문에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의사가 되었던 것이었죠. 좀 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잖아요. 나 그런 거 못해요 수세. 그러다가 둘 다 못 견디고 나간다 그러면 어쩌시려고요? 그렇다면 뭐 여기 돌담에 어울리지 않는 놈들이겠죠 뭐. 어렵게 데려온 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은재 또한 우진과 마찬가지로 김사부가 직접 선택한 의사였습니다. 스카웃? 어떻게 걔 나한테 안 보낼래? 수술방도 못 들어가는 CS를 어디다 쓰려고요? 억지로 들어갔다가 문제 생기면 그땐 저 녀석 진짜 답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보낼래? 모든 의사가 노라고 할 때 그 안에서 낭만을 보는 의사. 낭만 닥터 김사부. 아, 서우진 선생. 혹시 뼈에 금이 갔는지 확인해 보라 그러셔서. 누가요? 김사부가요? 그렇게 뭐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이곳 돌담병원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기 김사부님 말이다. 어떤 사람 같아? 근데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괴팍한 꼰대인지 아니면 꼰대들이잖아! 아니다. 한편 재단 이사장도 VIP 응급 수술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 병원의 외과팀을 이용해 VIP 수술을 가로챌 계획이었죠. 그렇게 병원장에서 내려와 이사장의 모습으로 다시 김사부 앞에 나타난 도윤환. 징글징글한
어디 조용한 데서 처박혀서 살 것이지. 뭘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여길 다시 기어들어와. 나 거대 재단 이사장이야.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장? 아 근데 어쩌라고? 돌담병원에 그 어떤 누구도 박 교수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환자를 두고 씨름하는 사이 선생님! 혼자 어레스트예요! 옆에 들어가는 라인 말고 다른 라인으로. 손 바꿔. 예, 숨 막고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이분 지났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만하고 손 바꾸라고. 또다시 환자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들 비켜서야. 그러다가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물어야지. 자 멈춰.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의 명성대로 김사부는 그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살려냅니다. 교수님 리듬 돌아왔다. 리듬 돌아왔어. 김사부. 수고했어. 우진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 김사부가 한 진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료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오픈하트 마사지를 직접 본 게 한 3번쯤 되는데 성공한 거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면서 왜 이런 이름 없는 시골 병원입니까? 이름이 없긴 왜 없어요? 슈바이처 신드롬 같은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세요. 환자한테 필요하니까요. 정말 그게 다라고요? 아니 그럼 뭐 의사한테 환자 말고 다른 뭐가 더 필요한가? 내가 없는 선의 같은 거 나 믿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사실 그는 김사부 아니 닥터 부용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전복 사고로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롭던 그날 그곳에서 빠져나오던 그의 눈앞에 혼자 그곳에 남아 사람을 살리고 있던 의사 바로 김사부였습니다. 또 나몰래 미담을 제조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 사이 돌담의 참맛을 보게 된 은재와 우진. 은재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비타민이 필요했죠. 뭐하냐? 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너네 뭐 하는 거야? 한편 VIP 수술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우진은 화가 나는 반면 아니 냅둬 그냥 두라고요? 쟤들도 다 배운 애들이야. 보니까 그 중에서 호킨스까지 갔다 온 놈도 있던데. 너무나 천하태평인 김사부 그리고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직원들. 뭡니까? 김사부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요. 김사부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럼 우리는 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합니까? 의견이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존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병원과는 모든 게 다른 이곳 돌담. 하지만 돌담 여러분! 쟤들이 기어코! 우리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수쌤은 돌담의 의지로 무엇 하나 넘기려 하지 않았지만 김사부가 다 넘겨주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내가 넘기라고 그랬어요. 왜 수술을 넘기신 건데요? 위기의 또 다른 말은 뭐다? 빡친다. 한편 오늘도 응급 환자로 가득 채운 돌담병원. 야, 안 되겠다. 인터뷰 시험부터 하자. 잠시만요. 은재도 이곳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플레이 체스트. 플래시 체스트? 세츄레이션 정상 범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사부는 일찍이 그녀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겠죠? 플레이 체스트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본원에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알았어. 저 환자 벤틀레이터 뛰려면 일주일 넘게 걸릴 수도 있어. 네? 끝까지 팔로우 잘하라고. 네 첫 번째 환자잖아. 저한테 의사 때려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야, 그럼 내가 때려치라고 그러면 뭐 의사 때려칠 거냐? 가봐 그만. 네. 칭찬 한번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진짜로 잘하셨는데. 지가 잘했다는 거 지가 제일 잘하는 놈인데 뭐하러 그래. 그렇게 모든 게 낯설기만 했던 이곳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에 젖어드는 두 사람. 김사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었지. 어떤 사람 같은데? 무서운 사람? 그래서 그렇게 쫄았냐? 그런 식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 그럼 진짜일 것 같아서. 그날 밤 김사부는 조용히 우진을 불러 그에게 1,000만 원을 건넵니다. 1,000만 원. 네? 알았어. 그럼 일주일 뒤에 줄게. 몇 달치 선지급입니까? 그거 내 돈으로 빌려주는 거야.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갚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너 나한테 10달간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되겠다. 괜찮겠냐? 아 왜? 오글거려서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개못 부린다 그러지. 다른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 이상한 병원. 아이고 우진아.
여기 있었네. 그리고 격 같은 나의 현실. 한편 도 이사장도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새로 짓게 될 병원 조감도입니다. 고급 리조트처럼 보이는데요. 호수를 끼고 마이너홀 골프장이 들어설 겁니다. 병원에 골프장이라고요? 게다가 30분 거리에 카지노까지. 이게 바로 거대 재단의 핵심 미래 산업이 될 겁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바로 돌담병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이 병원을 세울 계획이었죠. 그렇게 돌담을 두고 도 이사장도 움직이던 그 시간, 시작됐네요. 대박. 오늘도 쏟아지는 응급 환자들 중 뭐라는 거지? 우진을 멈춰 세우는 환자. 하나, 둘, 셋. 최초 발견자가 애들 엄마인데 애들 아빠랑 연락도 안 되고 또 집에 문이 잠겨 있어. 경찰이랑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의식이 없고 애들 아빠는 아파트 화단에서 폴다운한 채로 발견됐고요. 어릴 적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환자. 그 순간 우진의 정신은 그날의 기억으로 칠해져 갔는데 서우진. 급기야 우진은 치료를 거부하게 되는데 치료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으려 했던 사람인데 굳이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빨리 패스트 잡아. 싫습니다. 너 왜 이래, 서우진 선생? 죄송하지만 이 환자 치료 못 하겠습니다. 야! 그럼 저 환자 죽으라는 거야? 그 순간 PA 어렵습니다. 에피 1mm 3분 받아주세요. 여기 패스! 결국 응급실을 비운 우진을 김사부는 다시 불러보지만 서쌤, 1번 수술방으로 오시랍니다. 그 환자는 안 본다고 했을 텐데요. 그건 서쌤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는 의사를 고를 수 있지만 의사는 환자를 고를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잘못을 했든 환자로 우리 앞에 온 이상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 가르칩니까? 아니요. 부끄러우라고요. 그렇게 우진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던 한편 수술방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김사부는 은지에게 약 하나를 건네게 됩니다. 뭡니까? 수술 울렁증 없애주는 약이야. 내가 특별히 조제한 거니까 뭐 큰 부작용도 없고 졸립지도 않을 거야. 또다시 선택에 놓인 두 사람. 좋았습니다. 돌담병원 모두가 김사부를 믿고 존중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 두 의사도 병원 사람들과 같이 김사부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괜찮겠어? 괜찮길 바래야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김사부와 함께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두 사람. 탭 주세요. 수고했어. 이제 마무리할까? 네, 선배님. 그날 밤 여 원장은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병원을 떠나게 되고 이사장은 계획대로 차기 병원장 자리에 박민국을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용주를 밀어낼 방법은 찾았습니까? 돌담병원에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옳다고 믿는 걸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진실을 보여주려고요. 대가 없는 선의를 믿지 않는 박민국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을 인상할까 합니다. 근무의 수당 역시 5% 전면 인상을 결정하는 바입니다. 대가 있는 선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돈 몇 푼으로 여 원장님 흔적을 싹 지워버리네요. 그렇게 김사부와 박민국의 의견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송 차량에 연락해요. 우리 병원 절대 그 환자 받을 수 없다고. 아니 잠깐만. 그 응급실 베드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입원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술방이 꽉 찬 것도 아니다. 왜? 사람을 둘이나 죽인 무기수랍니다. 과다출혈에 쇼크라잖아. 지금 제정신입니까? 울렁증 있어서 수술도 제대로 못하는 놈한테 지금 뭘 하라고요? 그것도 여기서? 이 시끄러.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이 직접 총상환자 맞든가. 야 달리기 네,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지러운 병원 속에서 오늘따라 쓸쓸해 보이는 김사부의 뒷모습. 괜찮으십니까? 뭐 그렇지 뭐. 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도 돼. 뭐 어떻게 다 알고 살겠냐. 그러나 언제나 김사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로하는 대답이었죠. 그날 밤 은재는 우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와, 죽인다. 서우진 선생하고는 많이 친한가? 그래도 본과 때부터 쭉 알았으니까 대충 어떤 애인지는 알죠. 혹시 서우진 선생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아? 네?
유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건 대충 눈치챘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은재의 마음. 나 실은 어제 처음 들었어. 너희 부모님 너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 쓸데없이 마음 아프지 말아줄래? 나 지금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진지해지지 말라고. 진지해지는 순간 너하고 나 답 없어. 어떻게 들은 걸 못 들은 걸로 해. 어떻게 싹 다 지우냐고. 내가 방법 다시 알려줘? 무슨 방법? 리셋. 죽을 것 같아. 계속 어지러워? 쪽팔려서.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까? 뭐 네 머릿속을 한 방에 리셋시키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뭐하냐? 안 먹혔냐? 안 먹혔는데? 그래? 어. 의과대학에서 기억 리셋을 위해선 키스를 해야 한다는 전설이 있어. 사실 그런 건 없어. 사실 그냥 저거 다 인싸놀이야. 나의 사랑 그대뿐이야. 비가 내려오면 막힐 때면. 너 이거 뭐야?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진지해지지 말자 그랬지 내가. 야 서우진.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에 마음 아프고 그러지 말자 차은지. 이렇게 낭만 드라마답게 낭만을 즐기는 동안 김사부의 손은 그날 이후부터 계속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모습을 우진이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날의 사고로 김사부의 손목이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고 못 찾냐? 뭔데? 아 너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쌩깔 거냐? 어제 있었던 일 계속 연결해? 얘 무슨 그날 밤 잊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나 김사부예요. 바로 김사부가 탄 버스가 전복되었다는 전화였죠. 그렇게 김사부의 지시에 따라 돌담병원을 움직이게 되고 같은 시각 버스가 구른 것 같은데요? 근처에 있던 박민국도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의사입니다. 돌담병원 원장이에요. 부상자부터 살피죠. 원장님, 지금 병원 근처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알아. 그 버스 안에 김사부가 타고 있답니다. 다시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게 됩니다. 완벽하게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는 거기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라는 나의 신념 또한 흔들려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날의 사고가 모든 걸 흔들었다. 충격과 공포 앞에서 나의 나약함은 그 어떤 생명력보다 질겼고 살고 싶다는 내 비겁한 의지는 그 어떤 신념보다 강했다. 그렇게 나는 살기 위해 도망쳤고 그는 살리기 위해 남았다. 여기 어렸어! 하지만 이번엔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고 난 지 얼마나 됐죠? 3, 40분쯤 됐습니다. 박민국은 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확률로 위험을 감수하겠다. 확실하지도 않은 그 확률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다른 한 사람을 포기할까 그럼? 그러다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둘 다 살아있어. 그리고 둘 다 살린다. 됐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미쳤거나 아니면 지독한 거짓말쟁이거나. 그런데 이 사람, 만약 이 사람 잘못되면 당신이 죽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사부는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보란듯이 그의 눈앞에서 옵스 살았네. 박민국이 포기한 환자를 살려내고 맙니다. 하나, 둘, 셋. 그 몸으로 수술 집도까지 하시겠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살린다는 자신의 신념 하나로 말이죠. 좀 땡겨봐. 결국 두 사람 다 살려냈다. 재밌습니까?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 왜 자꾸 나한테 시비요? 11년 전 그 사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왜 모른 척합니까? 그때 그 버스 안에서 당신은 남았고 나 도망쳤잖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날 조롱했던 거잖아. 아니, 언제? 보란듯이 내 앞에서 더 잘난 체하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날 비난하고 그래서 몸살이는 거겠지.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나를 몰아붙였잖아.
너 같은 거 가짜라고. 하지만 근데 그렇잖아. 난 당신을 기억 못해. 이거 하나만 말해둡시다. 그날 사고는 당신 탓도 당신 책임도 아니었어. 근데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살기 위해 도망쳤다고 어느 누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겠어? 못해. 어느 누구도. 해서도 안 되고. 이정원 그 버스 안에서 나와요. 한편 우진과 은재는 김사부 밑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덕분에 수술실 완전 평정. 다 찢어버렸음. 솔직히 여기 쫓겨내려왔을 때만 해도 내 인생 완전 끝난 줄 알았는데 나 역시 인생 막다른 곳에서 만난 게 바로 여기였다. 좀 더 여기서 의사이고 싶어졌달까? 여기 와서 처음 수술 마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멋지다. 컵라면이라도 먹을까? 아니, 내가 원래 6시 넘으면 탄수화물 안 먹어서. 같은 시각 무리한 탓에 김사부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김사부? 김사부님 왜 이러세요? 됐어. 사부님. 사부님. 소리 안 떨 거 없어. 내 방에 가서 누워 있으면 돼.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안 죽어.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좀! 김사부! 넌 누울게. 한편 박민국은 돌담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자, 회의 시작합시다. 저기 수쌤도 아직 안 오셨는데요. 앞으로 주간 회의는 오늘 모인 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병원 운영은 통하지 않습니다. 각 과별로 성과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분발해 주세요. 응급 외상 환자들만 오는 병원이 아닌 VIP 수술을 전문으로 할 수 있게끔 말이죠.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오늘 이상하게 조용하네. 네, 돌담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은 응급 외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박 교수님 VIP 환자들 수술이 계속 밀릴 텐데. 지금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김사부가 아니었죠. 아니 왜들 이러고 있어? 환자 들어온다는 문자 못 받았어요? 김사부, 네. 이 호출은 뭔가요? 뭐긴 뭐예요. 응급 환자 들어온다는 호출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응급 환자라니? 놀랄 거 없어요. 그쪽에서 하도 환자를 거절해서 내가 한 라인 좀 개설했어요. 네? 한편 김사부가 처방해준 약은 떨어져가고 결국 은재는 다시 김사부에게 부탁하기로 하는데 아니 그 뭐 처방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 판크리아틱 엔자임이야. 소화제예요? 앞으로는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급체했다니까 김사부가 특별히 준비한 소화제의 힘이었죠. 플라시보입니다. 씹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또 먹었어. 내가 다 먹었다고? 은재야, 이제 뭐 압박감 같은 거 그런 거 느낄 필요 없지 않아. 너 아직까지 잘 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낼 거니까. 안 그래? 처음 거대병원에서 은재를 보았던 그날 정말 김사부는 그녀의 아픔을 꿰뚫어 보았던 걸까요? 은재, 혹시 괜찮겠어? 그럼요. 벌써 한탕 뛰고 오는 길입니다. 끄떡 없습니다. 그렇게 돌담답게 돌담스럽게 스며드는 은재와 달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우진아. 우진에게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고발했던 병원의 원장이자 믿고 따랐던 우리 형. 남들까지 죄다 잡아뜨리고 누가 누구 인생을 잡아뜨렸는데요? 네가 잘난 척하면서 깽판 치는 바람에 그렇게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버지 전 재산까지 쏟아 부었으면 책임감을 갖고 더 잘했어야지. 뒷돈 같은 거 받지 말고 시술 남용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언제 은행이자 갚고 언제 장비값 뽑아? 방법 있어? 아무리 그래도 대리수술은 아니잖아. 돈 벌자며 왜 너 혼자만 깨끗한 척인데 왜 나만 그러면 안 되냐고. 왜? 여기니까. 학부 때 유일하게 내가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대학병원 펠로 자리 박차고 나간 게 정말 돈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번만 봐주지 좀. 그렇게 친형처럼 따르던 선배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보이게 되고 그날 밤 우진은 김사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뭔데? 아무래도 저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돌담을 떠나겠다고 말하게 되는데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길 잘했다.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칭찬이란 걸 해줬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김 사부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짧았지만 감사했다는 말만 남긴 채 말이죠. 한편 박민국 원장은 VIP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는데 프로필 스케줄 올렸어? 아 실은 그게 말입니다. 오피랩은 다 괜찮았는데 EKG가 영 찜찜하네요. 마츠카 선생님과 내과 선생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말이죠. 그게 제가 카디올로지스트가 아니라 오피 리스크를 판단하기가 좀... 이렇게 합시다. 수술 잘 끝낸 후에 본원으로 가서 스터디 진행하는 걸로. 여기 내과 컨설트 앤서입니다. 하지만 나 이 수술 반대야. WPW가 무증상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APB 걸리면 서든 데스도 가능한 질환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건지. 물론 나와요. 환자를 위해서죠. 환자를 핑계로 김사부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김사부는 우진에게 숙제 하나를 건넵니다. 그럼 다른 환자는 어쩌고? 어쩔 거야 이거. 이 실밥 풀 때까지는 네가 내 주치의라며. 그리고 너 아직 내 진단명도 못 내렸잖아. 네? 뭘 알고 싶은 건데? 선생님의 현재 상태요. 그때 네가 본 게 맞아. 팔꿈치뿐만이 아니라 손목, 뒷목, 견갑골 통증에 두통도 좀 있고. 네가 알아야 할 내 증상은 일단 이게 전부야. 자신 없어?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해. 그래도 네가 나한테 와 있으면서 뭐 하나는 가슴에 담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게 박민국의 VIP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한편 환자입니다! 응급 환자 한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돌담의 전 병원장 여원장이었습니다. 일단 메스는 없어 보이는데요. 블리딩도 없고. 그때 사부님 원장님 씻어요. VPB입니다. 오퍼레이션 하겠습니다. 정쌤. DNR입니까? 사실 병원을 떠나기 전부터 몸속에서 자라고 있던 암세포. 어느새도 사부님. 김사부는 여원장과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대로 따르기로 말이죠. 하지만 컴프레션. 엄 선생, 제세 동기 가져와. 빨리! 하지만 낭만 닥터 김사부는 낭만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술방에선 뭐야? 무슨 일이야? VTEC입니다. WPW APB인 것 같아요. 결국 우려했던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팔순에 있어요. BP 80에 40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 150줄. 걷어! 양쪽 모두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지만 엠버 빨리 짜지 마. 시계 뭐 6초에 한가? 네. 리듬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200줄. RSC 돌아왔습니다. 성공하시죠. 끝내 사망하게 된 환자. 그 순간 자신의 욕심과 질투가 한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날 밤 우리 형이 우진을 다시 찾아오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그때 왜 나 따라 나왔냐?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제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때 그랬잖아 형이. 나는 진짜로 제대로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형이 좋았어. 나 같은 놈도 가치가 있다고 말해줘서.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웬만하면 네 보이콧 풀어줄라 그랬는데 넌 이런 시골 병원에서 좀 더 썩어야 돼. 김사부란 인간 성질 더럽던데 아주 잘 걸렸어 너. 내가 너 두고두고 지켜볼 거야. 그렇게 우진과 우리 형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녀석들과의 인연도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야, 서우진. 미안하게 됐다 우준아. 네? 그동안 너 괴롭히고 이자 뜯고 때리고 못 살게 군 거 다 미안하고 남은 건 그냥 다 퉁쳐주기로 했다. 예? 사실 이 일의 뒤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쪽이 서우진 선생인가? 사람 자고로 남한테 꿔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자꾸 남의 걸 꾸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나이도 젊은데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서우진 선생 아버지가 사채를 빌려다 쓴 대부업체 주인이세요. 어째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다음날 아침부터 돌담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인범이었습니다. 바로 현 이사장의 아들이죠. 말해봐.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진짜 이유가 뭔지. 어제 돌담병원에서 일어난 테이블 데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타겟은 돌담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 이사장은 이 사고를 빌미로 돌담병원을 문 닫게 만들 속셈이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나는 박 원장이 한 실수에 대해 별로 책망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돌담병원 폐쇄. 하지만 환자는 수술 전 동의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환자의 죽음을 놓고 정치질하는 거 그건 안 되지. 뭐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애고가 강하다는 거 그것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환자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대답해봐 어디. 이렇게까지 해서 박민국 당신이 얻는 게 도대체 뭔지. 닥터 부용주, 당신의 실패, 당신의 위성과 마녀 전부 다 까발려주고 싶었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내 자부심, 내가 해왔던 모든 노력, 내가 이뤄냈던 모든 성과들 함부로 깔보지 마. 나 그래도 되는 사람 아니야. 알았어! 당신 들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영 글러먹었구만. 나한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 당신 이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 이제 고맙네요. 결국 더 이상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멍청한 것들. 그녀도 책상에서 우리 프로젝트 파일을 봤습니다. 1, 2년쯤 뒤에는 강동주하고 도인범 너희 둘 다 긴장해야 될걸? 설마요. 모난돌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이름이 이래? 이게 뭔데? 사부님 숙제. 숙제? 그날 밤 은재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야 차은재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네, 전 잘 지냅니다. 너 이제 그만 본원으로 올라와라. 너 그 울렁증 다 나았다며? 안 그래도 김사부한테 연락 받았어. 김사부님이? 야, 그 선배가 귀신은 귀신이다. 어? 그걸 고쳐놓네. 사부님이 어째서? 그래도 저 여기서 좀 잘해낸 것 같은데. 내가 너 붙잡아 주길 바라는 거라면 아니? 제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네 의사 인생이 걸린 결정에 내 의견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야. 그래도 조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의사다운가? 어느 쪽이 더 나은 인생인가?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 거라면 그거 나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인생이라는 거 그거는 남과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거든. 분명한 거는 너 어디서든 잘해낼 거라는 거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자신을 의심하지 마, 천재. 알았니? 정말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사부님의 인생 조언을 뒤로. 넌 또 왜 그래? 본원으로 다시 복귀하래. 언제? 당장 다음 주부터. 잘 됐네. 축하. 너무나 쉽게 안녕이라 말하는 우진. 아니, 남의 집 강아지가 길을 떠난다 그래도 이러진 않겠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간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남 얘기하듯 툭 뱉어버리고 끝내냐고요. 내 생각이 어떤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머릿속으로 상황 정리 중이었어요. 서우진 선생이 나한테 화가 많이 난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불쑥 들어와서 그런 상담을 해오니까 그냥 먼저 고백하세요. 어떻게 그래? 그것도 동기끼리, 그것도 한 병원에서. 선배님은 뭐가 그렇게 다 힘드세요? 우진쌤 있지, 전문이지, 키 크지. 제 기준으로 볼 땐 다 가지셨는데. 그러게. 나는 뭐가 이렇게 매번 힘든 걸까? 그렇게 은재는 먼저 용기를 내봅니다. 실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왜 나 안 붙잡아? 그냥 겁이 났어. 욕심 부리고 선 넘다가 너까지 잃을까 봐. 선은 지금 내가 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네가 알려준 그거 하지 뭐. 내가 알려준 거? 외로운 공기. 미안. 내가 좀 서둘렀지. 내가 원래 학습 능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야, 돌담 여긴 사실 사랑 맛집이 아닐까? 병원이 아니야 여기는. 이러다 돌담은 연애 명소로 소문날 것 같아. 한편 여원장의 뜻대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서 고마워요. 행복한 이별이네. 여원장은 돌담 식구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고 나중에 뵐게요. 우진은 김사부의 약속을 지킵니다. 무슨 일이냐?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요. 답을 가져왔습니다. 김사부는 우진을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숙제를 풀어낼 것을 말이죠. 저 수술 날짜는 주치인 네가 OS랑 상의해서 잡는 걸로 해. 저한테 왜 이 숙제를 내주신 겁니까? 감검운이 필요하다며. 네가 그랬잖아. 그래 맞아. 우리 서전한테는 감검운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정도의 감검운을 챙기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 파일 안에는 내가 처음 돌담병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응급의상 수술과 응급처치들에 대한 방대한 경험치들이 쌓여 있어. 의사로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실전 그리고 경험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룬 모든 케이스들을 묶어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고 모난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중이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겹게 쌓아오신 거야. 저한테까지 왜요? 너도 그 모난돌 중에 한 놈이니까. 이걸로 답이 됐냐? 그렇게 김사부는 자신이 그리는 새로운 병원을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15건이나 그 수술하셨다며. 박 원장 당신 딱 이쪽 과야. 박민국 원장에게도 초대권을 뿌려봅니다. 핑계는 나 때문이지만 끌려서 온 거잖아요 여기.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같이 합시다 그냥. 낭만 협박으로 말이죠. 당신이나 나 같으니 삐뚤어진 칼제비들은 VIP들 안 맞는다니까. 중앙 진출보다는 소신 있게 이런 초야에 땅 묻혀가지고 사람 살리는 쪽이 훨씬 더 맞는 체질이야. 만약 내가 여기 계속 있게 된다면 3년 안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권역 외상센터로 만들고 싶은데. 외상센터는 누구보다도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려면 또 숱한 정치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콜 해봅시다. 혹시 그거 압니까? 김사부 당신은 진짜로 미친놈이에요. 그러면 4월 28일 첫 방송되는 낭만닥터 김사부 3는 돌담이 외상센터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인 건가? 이렇게 부푼 기대로 내려가던 김사부 앞에 초지일관 김사부만을 노리던 그가 이번에는 김사부의 약점을 들고 나타나는데 MS라고 거기다가 CTS 수술까지 그렇게 손이 망가지고 이제 신경까지 망가져 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수술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MS라는 게 말이야 문제를 삼자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 거대 재단 이사진에선 너희 사태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야. 아니 그 고려를 왜 여기서 하고 자빠졌는데? 돌담은 이미 김사부 겁니다. 이게 뭐야? 이제 이 돌담병원은 거대 병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법인체가 됐다. 거대 재단으로부터 매년 40억의 지원을 약속받되 경영과 병원 체계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이게 바로 돌아가신 신명호 회장님이 남긴 유언이시다. 불용조! 낭만 보존의 법칙.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매 순간 정답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라고 말이다. 그렇게 지금 세 번째 낭만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난 하나밖에 몰라. 그래서 누군가의 눈엔 무모해 보이고 누군가의 눈엔 위험해 보이고 그냥 머리에 딱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여기서 다시 시작될 거야. SBS 금토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3 4월 28일 금요일 첫 방송.